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 당이 과거에 가졌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가졌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똥 같은 이야기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맘다니 시장이요, 지난 금요일에 방송된 시리우스의 어반 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진행자 클레이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 맘다니 시장한테 2028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케인이라는 진행자와 맘다니 시장은 맘다니가 이 우간다 출신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여야 됩니다.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민권자와 똑같은 시민권자가 아닌 거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간다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본인은 이제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맘다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출마할지 말지 각자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희망을 품고 있는 점은 노동자의 초점을 맞춘 정책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비 부담 완화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노동자 계층을 위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말 좋은 정치인의 말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자들이,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세금 덜 걷어줘야 되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예. 세금 내가 덜 받을게. 너 열심히 살아. 버는 만큼 다 가지고 가. 당신 번 만큼 번 돈으로 당신 다 써. 이게 진짜 그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서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기업을 해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생겨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생활비를 낮춰주는 노력은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은 세금을 줄이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 조직을 줄이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세금 더 늘리려고 그러죠, 무조건 더. 세금 더 늘리고, 공무원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간섭을 하는 것이 국민을 돕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에 만만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모습은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맘다니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민주당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예전에 가졌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으로 지금 DSA 멤버들,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을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맘다니가.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피오렐로 라과디아 전 뉴욕시장을 떠올려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뉴딜 정책을 생각해봐라.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한때 가졌던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시 그런 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싶다면 바로 그런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펼쳤던 그 민주당이 진짜 좋은 민주당이고 지금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을 그런 당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맥스에 따르면 루즈벨트 대통령과 라과디아 전 시장 둘을 이야기를 했는데 루즈벨트는 그렇다 치지만 라과디아 전 뉴욕시장은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라과디아가 어떻게 해서 뉴욕시의 시장이 됐느냐? 뉴욕의 제99대 시장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시티 퓨전이라는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된 겁니다. 시티 퓨전이라는 연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당시에 뉴욕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민주당 정치 기계 태머니 홀,
이 사람이 너무 부패에 빠져가지고요. 예. 사무엘 시버리 판사의 조사가 폭로가 됩니다. 그 부정부패한 것들이 막 폭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태머니 홀에 대한 반대 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태머니 홀 연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시리 퓨전이라는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공화당이 공동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이 시리 퓨전 당에서 공동으로 추대한 후보가 바로 라과디아였습니다. 그 라과디아가 그래서 뉴욕시장으로 당선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라과디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루즈벨트와 라과디아는 대공황 기간 동안 저렴한 의료 서비스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뉴딜 시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맘다니는 시장으로 당선되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맘다니의 지난해 승리에 이어서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문제와 선거자금 문제 등을 둘러싼 당내 분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돈이 모자라고 선거자금을 모으는 과정 중에 불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선거 모금 기관들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죗값을 받는 것이죠.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라는 분은요, 당내 경제 포퓰리즘 세력을 비판하면서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진보파들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자신들이 인기가 없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얼마나 인기 없는 사람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겼다라고 그게 단 줄 알아? 진짜 본선에 나갔을 때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너희를 싫어해. 카빌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카빌의 비판 대상이 자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이 자기 맘대로 잘 안 되니까 그냥 무소속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급진잡한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주에 카빌의 발언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 안에 인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저렇게 막 앞장서가지고 구호 외치고 튀어나오는 제대로 그럼 써야지, 아니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니 샌더스의 지적은. 샌더스 의원은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 압돌 엘 사이에드와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산 피커를 언급을 합니다. 카빌 씨가 내 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가 속한 정당, 피커와 엘 사이에드가 속한 당에 있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자기만의 정당을 창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 당 나가가지고 나가라. 왜 민주당 안에서 분열을 만드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버니 샌더스는 본인이 이미 무소속인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은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돌 엘 사이에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당히 이야기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엘 사이에드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오히려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공화당밖에는 없네. 선택지가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취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처럼 뭔가 좀 엉뚱한 거에 지금 홀려 있는 사람들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뉴욕 주지사 공화당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수 카운티 행정관인데 뉴스맥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뉴욕 시민들이 캐티 호컬 주지사 그리고 맘다니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 좀 자주 나옵니다. 블레이크먼이 그 더 빅 테이크라는 에드 헨리 더 빅 테이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해가지고요, 블레이크먼이 최근에 통과된 피에드 아테르 세금을 비판을 합니다. 피에드 아테르라는 세금, 뉴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 이 세금은요, 평가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특정 제2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두 번째 집이 100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블레이크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억만장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이 민주사회주의자들, 급진 좌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부자세거든요. 부자세. 부자들한테 세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 그 부자들한테 세금 뺏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의료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는 월 불입 그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을 어떻게 듭니까? 건강보험을. 어쨌든 간에. 그들의 모든 사회주의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를 마련하려면 실제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블레이크먼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부자들한테 세금 받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부자세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산층들한테도 세금을 더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자애들에게서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매력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할 경우 결과를 알아야 된다. 블레이크먼은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캐시 호컬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뉴욕주를 떠난 사람들, 뉴욕주를 떠난 부자들, 고자산가들, 부자들,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 사람들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계속 뉴욕에 살았으면 낼 수 있는 세금이 얼마였느냐? 110억 달러. 110억 달러. 지난 4년 동안에 뉴욕을 떠난 부자들이 110억 달러의 세금을 다른 주로 갖다 준 겁니다. 뉴욕에다 안 낸 겁니다. 블레이크먼은 그들이 떠나면 그 세금 부담은 중산층에게 전가된다. 당연한 거죠. 110억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러면은 그걸 누가 메꿔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부자인 사람들이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들 논리대로라면. 게다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육점 주인, 바텐더, 웨이터, 웨이트리스, 전기기술자, 배관공, 목수, 반려견 산책사, 청소 서비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왜요? 세금이 많이 나가면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 부자든 중산층이든 세금이 많이 나가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안 돌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블레이크먼은 또한 맘다니를 비판하면서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훌륭하며 자유로운 나라의 건국 250주년 기념연설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연설은 어둡고 복수심에 차 있었다. 그 연설은 원한에 찬 것이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좋은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반유대주의자다. 그는 반기독교주의자다. 그는 반미주의자다. 블레이크먼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는 우간다에서 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미국에 대해 나쁜 말만 하는 것뿐이다. 어쩌면 우간다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블레이크먼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화당 후보니까 그렇게 강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하다 내지는 본인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깥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비판이라는 걸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비판하는 데에만 능한 사람들은요, 실제 해결책을 찾는 데에는 부족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아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문제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비판만 쏟아놓는 거 가지고서는 옳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